우리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 내에서 이 한일 관계 해소에 도움이 안 되는 발언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우리의 애국가가 친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라는 식의 발언에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친일 작곡가 안익태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꺼내서 이 시점에 전쟁은 전쟁대로 국민들이 앞장서 주시고 이번 기회에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최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일파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이 친일파다라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친일을 청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애국가도 청산해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네티즌들이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먼저 옹호하는 의견들. 지금이라도 논의를 통해서 재평가 이루어져야 된다. 안익태는 명백한 친일파다. 국가 안 바꾼 나라가 일본과 한국이다. 그것도 일본 따라하느냐라는 격앙된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은 더 많은 의견들은 이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하다 이젠 애국가까지 친일이냐. 한 나라의 국가를 변경하는 게 그리 쉽냐. 애국가를 부정하는 건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애국가가 친일 잔재면 니무리완 행진곡은 국가로 불러야 하느냐. 안민석 의원 지금 애국가 운운할 때냐. 윤지호는 최순실 400조는 물타기 하지 마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병현 박사님. 네. 가만히 있었던 애국가에게 혹시 친일 딱지를 씌우는 건 아닌가 우려돼요? 지금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정치권에 연일 쓴소리를 하는 것은 시민들이 하고 있는 건전한 운동들이 있는 건데 여기 정치인들이 자꾸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문매를 좀 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지난번 중구청장의 현수막기 논란이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이런 얘기들을 지금의 상황에서 반일 논쟁들을 더 촉발시키기 위한 행동의 일환은 아닌 건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인데요. 안익태 선생에 대한 이 친일 논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이미 수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1942년에 만주 환상곡을 지휘했다. 1938년에 일왕 창안곡을 작곡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1935년 미국에서 곡이 없던 당시의 애국가를 그때 동해물과 백두산을 올드랭사인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민요에 붙여서 불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곡조를 작곡했던 것이 우리 애국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에 곡조가 없다. 네. 여기서 지금 창안을 한 거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민요를 바탕으로 우리 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곡조를 바탕으로 애국가를 만든 게 1935년이었고요. 그게 처음에 그거였잖아요. 동해물과 네. 백두산이 올드랭사인이라고 하는 닳도록 이거였잖아요. 네, 스코틀랜드 민요를 바탕으로 부르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절절한 마음에서 애국가를 작곡한 겁니다.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부터 사실은 이 노래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운명과 함께 해왔던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다른 나라들이 애국가라든지 국가를 바꿀 수 있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바꿔야 된다. 지나간 과거를 전부 다 부정하게 되는 일들을 사실은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촉발시킨다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 중에서 윤지호 씨에 대한 사건들을 또 안민석 의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장자연 사건 때문에 윤지호 씨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안민석 의원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의 모임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 제기를 윤지호를 통해 바라볼 수 있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과거 김광석의 영화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안민석 의원이 과거에 했던 행동과 말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손수호 변호사님, 애국가는 어떻게 좀 지정이 됩니까? 이게 법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훈령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막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비교할 게 있는데요. 예. 일단 태극기. 우리나라 국기잖아요. 예. 태극기가. 이거는 대한민국 국기법이 있어요. 또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국기의 개양 관리 선양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법제화된 거예요. 태극기 예. 모양까지 전부 다. 그런데 국가는 약간 그렇지 않습니다. 애국가는? 네, 법률이 없어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훈령도 특정한 곡의 국가 지정에 관한 훈령은 없어요. 다만 대통령 훈련 중에 국민의례의 규정이 있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간접적으로 국민의례 시에 애국가를 제창한다. 이런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각에서는 법적인 근거 없이 관습적으로 애국가를 국가처럼 부르고 있을 뿐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장도 사실 일부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국회에서도 그동안 애국가를 국가로 아예 법제화하자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근데 그런 시도가 있다는 얘기는 반대로 돌아보자면 현재 애국가를
애국가로 볼 만한 법적인 규정이 없다는 또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그런 법제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또 애국가가 친일을 상징하냐, 일본 상징하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이 과거에 친일 행동을 보인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나치 부역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은 나눠서 볼 필요는 있다. 특히 안익태 선생의 과거의 공적은 인정하되 안익태 선생이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분석까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애국가 가지고 시비 걸 시점입니까? 아니, 이 애국가를 만들 때 그러면은 안익태 선생님은 이 노래에 뭐 매국하는 마음이나 예를 들어서 친일의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을까요? 정말 그 애국가를 만들 때의 그 심정은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국민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노래조차 저렇게 슬픈 가락에 다른 나라 노래 가락을 빌려서 불러야 되나 너무 안타깝다. 근데 내가 가진 재주는 어쨌든 음악을 통해서 그 국민을 하나로 되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까지 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국 교수 그 비판할 때도 제자에 대해서 그 내용 자체에 주목하지 않고 너는 극우야, 너는 저기 태극기야.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일단 그러면 그 사람이 친일이면 그 사람이 한 행동은 뭐 밥 먹는 것까지 다 친일인 건가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과를 봐야죠. 그 노래를 만들었을 때 그걸 봐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애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 똘똘 뭉쳐 왔는지 그것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데 지금 이 일본하고 이렇게 싸우는 저기에다가 우리나라를 뭉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 도구가 뭡니까? 애국가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총질하는 거는 우리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 하나를 없애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비유를 하자면 뭐냐면 대통령께서 김원봉 선생님 얘기도 했고 또 우리가 손혜원 씨 그 아버지 부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나눠서 보자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저 광복 전에 했던 거랑 광복 이후에 뭐 사회주의 했던 거랑 하지만 광복 전에 했던 거는 인정해 주자라고 얘기를 해놓고선 막상 우리 국민들이 정말 사랑하는 애국가까지 흠집내는 게 지금 이래 한일 그 국면에서 도움이 될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한마디만 드리면 우리 법률이 없다, 애국가에 법률이 없다라고 해서 여러 차례 법률을 만들고 싶었으나 안익태라는 인물 때문에 만들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노래를 애국가를 그대로 부르는 것과 작사가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은. 윤치호라는 말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또 혹은 일본의 입장에서 자, 저 나라는 우리에게 무릎 꿇었던 사람의 노래를 애국가로 쓰고 있다. 이런 폄훼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막 몰아붙이기 식으로 할 것은 아니고 예. 좀 더 차분하게 그것이 한번 논의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안민석 의원의 공청회 제목이 애국가 계속 불러야 하나? 입니다.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예전에 축구 대표팀의 막내 형 이강인 씨가 제발 애국가 좀 크게 불러라 라고 말했던 그 호소가 생각이 납니다. 예.